장원 한자풀이 25강입니다. 이번에는 이의 내자와 또 오른손 오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를 설명해 드리고, 또 이러한 모양의 오른손 오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 내 오조사 내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직 손발의 모양이 형성되지 않은 채 몸을 둥그렇게 구부리고 있는 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 이 글자 아래에 자식자자가 들어있는 이 아이벨 잉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지면은 모두 아이를 뱉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 이에 마침내 아이를 뱉다 해서 혼자 쓸 때는 이에 내자, 마침내 내자로 쓰고, 이에 무엇을 하다처럼 윗말을 이어받는 오조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핵순이 이것이 1핵, 이것이 또 하나 1핵 해서 총 2핵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내지, 이의 내자와 이를 지자를 합쳐서 이에 이른다, 즉 얼마에서 시작하여 얼마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5 내지 10 하면 5에서 시작하여 10까지 이른다는 뜻으로 이러한 부호로도 표현을 합니다. 종래, 마칠 종자와 이의 내자를 합쳐가지고 이에 마친다, 즉 마침내, 끝내라는 뜻입니다. 빼어날 수, 벼 이삭 펜 숫자, 벼화자 아래에 아이벨 잉자의 아래 자식자들을 생략한 이런 글자를 합쳐가지고 벼가 알이 베어 이삭이 펜 모양이다 해서 벼 이삭 펜 수인데, 그 모양이 빼어나다 해서 빼어날 수라고 하고, 빼어나다는 말은 요즘은 뛰어나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뛰어날 우자와 빼어날 숫자를 합쳐가지고 여럿 가운데 뛰어나고 빼어나다는 뜻이고, 수재는 빼어날 수와 재주재자를 합쳐가지고 학식과 재주가 빼어나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실급자, 이 글자 위쪽에 있는 이 글자는 사람인자가 변형된 글자고, 이 글자 아래에 오른손 우자의 윗부분 일부를 좀 생략해서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앞사람을 따라가 손이 등 뒤에 미쳐서 다다라서 붙잡는다는 뜻의 글자고, 이 글자는 사람인자와 오른손 우자를 합쳐놓은 글자이기 때문에 필순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획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보급, 넓을 부자와 미칠 급자를 합쳐가지고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한다는 뜻이고, 급제는 미칠 급자와 차례 제자를 합쳐가지고 정해놓은 차례에 미치다, 즉 시험이나 검사 등에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등급급, 차례급자, 실사변에 미칠급자를 합쳐가지고 삼이나 모시에서 나온 짧은 실 끝을 미치게 하여 긴 실을 만들 때 끝을 잡아 순서대로 이어지는 게 차례다 해서 차례급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실의 좋고 나쁜 등급을 매긴다 해서 등급급이라고도 합니다. 등급, 등급 등자와 등급급을 합쳐서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의 차이를 차례대로 구분한 단계라는 뜻이고, 계급은 계단계자와 등급급자를 합쳐서 사회나 조직에서 신분이나 지위가 계단처럼 높고 낮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마실흡자, 입구자와 미칠급자를 합쳐가지고 공기를 입에 미치게 하여 숨을 들이쉰다, 마신다는 뜻이고, 숨을 들이쉴 때 흡소리가 난다 해서 발음을 흡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흡입, 마실흡자와 들입자를 합쳐가지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기체나 액체를 빨아들인다는 뜻이고, 호흡은 숨 내쉴 호자와 숨 들이쉴 흡자를 합쳐가지고 숨을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하는 것, 즉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미칠급, 잡을급자, 앞에 나왔던 이 미칠급, 잡을급자와 의미가 똑같은 글자인데 모양만 이렇게 바꾸어 썼습니다. 사람인자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었고, 오른손 우자를 이런 오른손 우자를 바꿔가지고 합쳐서 뜻은 앞에 거와 똑같이 앞사람을 따라가 손이 등 뒤에 미쳐서 다다라서 붙잡는다는 뜻인데, 이 글자 아래에 다른 글자를 쓰기 위해서 글자를 위로 올려 붙이느라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놓은 글자입니다. 급할 급자, 미칠 급자 아래에 마음심자를 합쳐가지고 어느 곳에 빨리 미치려고, 즉 도착하려고 마음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급류, 흐를 류자와 합쳐가지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급하게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위급, 위태할 이자와 합쳐서
몹시 위태롭고 급하다는 뜻이고요. 다스릴 윤자, 벼슬 윤자. 여기서부터는 오른손 자가 이런 모양의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도 똑같이 이 오른손 이 우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오른손 우자에 쥐붕을 뜻하는 삐칠 뼈자를 합쳐가지고 손에 쥐붕을 쥐고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라는 뜻입니다. 임금군, 남편군자, 이 다스릴 윤자와 입구자를 합쳐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입으로 명령을 내리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처럼 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버지다, 남편이다, 그대다 해서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군신, 임금군과 신하신을 합쳐서 임금과 신하라는 뜻이고, 부군은 남편부자, 남편군을 합쳐서 남의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고을군자, 임금군자와 고을읍자를 합쳐가지고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쉽게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놓은 고을이라는 뜻이네요. 군청, 관청청자와 합쳐가지고 하나의 고을인 군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이라는 뜻이고, 군수는 지킬 숫자와 합쳐서 하나의 고을인 군의 주민들을 지키려고 군의 행정을 맡아 다스리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무리군자, 임금군자와 양양자를 합쳐가지고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목동이 다스리는 양떼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군중, 무리중자와 합쳐가지고 한 곳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란 뜻이고, 군무는 춤출 무자와 합쳐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추는 춤이라는 뜻입니다. 일사, 섬길사자, 이 글자의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 갈지자의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걸로 간다는 뜻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모양인데 이 글자는 먼저 배웠던 이 역사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운데 중자 밑에 오른손 우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가운데 중자는 화살로 관역의 한 가운데를 바르게 맞춘다 해서 바를 중자의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사자는 손으로 바르게 기록하는 게 역사다 해서 역사사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뜻은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을 일삼는 벼슬아치다 해서 이 글자는 주로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또 벼슬아치는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을 일삼는다 해가지고 이 글자가 변형된 요 모양은 주로 일사자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벼슬아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리고 낮은 사람이 섬긴다 해서 섬길사의 뜻으로 또 쓰입니다. 사건, 일사자와 사건건자를 합쳐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만한 뜻밖의 일이라는 뜻이고, 사업은 일사자와 일업자를 합쳐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깐부기 불진자, 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손 놀릴 섭이라는 글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오른손자와 부젓가락을 나타내는 이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원래는 불젓가락인데 리을 받침이 탈락돼 가지고 부젓가락이라고 하지요. 손에 부젓가락을 쥐고 불씨를 찾느라고 손을 놀린다는 글자고, 이 글자 아래 부분, 이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이 글자와 아래에 수다발자를 합쳐가지고 손에 부젓가락을 쥐고 불씨를 찾는 깐부기 불이다. 그래서 이 글자인데, 깐부기 불이라는 말은 타다 남은 채에 겨우 붙어서 깜박거리며 거의 꺼져가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깐부기 불 진자 아래에 그릇 명자를 합쳐가지고 잿불을 담은 그릇인 화로에 깐부기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젓가락질을 극진하게 다한다는 뜻입니다. 진력, 다할 진자와 힘력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한다는 뜻이고, 극진은 극진할 극자와 극진할 진자를 합쳐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끝까지 다하여 그 이상 더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분율자, 오른손 우자와 붓의 모양을 나타낸 요 글자를 합쳐가지고 글을 쓸 때 손으로 잡고 있는 붓의 모양이다 해서 분율이라고 하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부젓가락의 모양은 세로로 그은 거에 가루가 하나만 그어져 있는데, 이 붓의 모양은 붓털이 여러 개 나 있기 때문에 가루로 두 개를 이렇게 그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분율자가 글자의 머리에 올 때는 이 아래 부분을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붓필, 글필자, 대중 밑에 분율자를 합쳐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붓이란 뜻이고, 붓으로 글씨를 쓴다고 해서 글필이라고도 합니다. 필기,
붓필자와 기록할 기자를 합쳐서 붓이나 펜 등으로 글씨를 써서 기록한다는 뜻이고, 친필, 친자를 친할친이라고도 하고 친이할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글필자를 합쳐가지고 친히 쓴 글씨, 즉 본인이 직접 쓴 글씨라는 뜻이네요. 법칙률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조금씩 거릴 족자와 분율자를 합쳐가지고 붓으로 써놓은 내용을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게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법률, 법법자와 합쳐가지고 법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적 규범을 말합니다. 율동, 움직일 동자와 합쳐가지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체조를 말합니다. 옛날 운동회 때 단체로 하는 체조를 율동이라고 했었지요. 글서, 책서자, 분율자 아래에 말하러 할자를 합쳐가지고 말하는 것을 붓으로 적은 게 글이다. 글을 모아놓으면 책이 되겠죠. 서류, 글저자와 무리류자를 합쳐가지고 일정한 내용이나 사실을 글자로 적어서 묶어놓은 문서의 무리라는 뜻이고, 서당은 글서자와 집당자를 합쳐서 예전에 민가에서 한문 글을 가르치고 배우던 집을 말합니다. 낮주자, 분율자 아래에 해일자와 한일자를 합쳐가지고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붓으로 그은 것처럼 지나가는 게 낮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를 나타내는 낮주자고, 한낮을 뜻하는 낮 오자는 뭐 이렇게 쓰지요. 주간, 사이간자와 합쳐가지고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사이의 낮이란 뜻이고, 주야는 밤야자니까 낮과 밤이네요. 그림화, 글핵자, 분율자 아래에 밭전자를 쓰고 경계선을 뜻하는 한일자를 합쳐가지고 밭의 경계선을 종이에 붓으로 긋는다. 그래서 글핵이라고 합니다. 지적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긋는 것이 그림이다 해서 그림화라고도 합니다. 화가, 그림 화자와 집안을 빛내는 사람을 뜻하는 집가자를 합쳐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한 집안을 빛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획수는 그 획자와 순서순자를 합쳐서 글씨를 쓸 때 획을 긋는 올바른 순서라는 뜻입니다. 세울 건자, 분율자와 길게 느린다는 뜻의 길게 그리는 자를 합쳐가지고 글씨를 쓸 때 붓을 길게 늘려가며 반듯하게 세워서 쓴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건국, 나라국자와 합쳐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고, 건축은 쌓을 축자와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건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거나 쌓아서 만든다는 뜻이네요. 굳셀 건, 건강한 건자, 사람인 변에 세울 건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은 척추가 곧아서 몸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건강하다, 굳세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 굳셀 건자와 편안할 강자를 합쳐가지고 정신이나 육체가 굳세게 튼튼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건재는 건강한 건자와 있을제를 합쳐서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벼루전년, 못년자, 이 글자의 양쪽에 세로로 그은 부분은 벼루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벼루전의 모양이고, 이 글자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이런 모양인데, 이 글자는 이 물수자가 변한 글자입니다. 글자 아래 쓰면은 민물수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이 글자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려놓은 모양의 이런 글자고, 이 글자의 위아래를 이렇게 뭐 기역자, 니은자처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쓴 글자입니다. 먹물이 고여있는 벼루전이다 해서 벼루전연이라고도 하고, 양쪽이 세로로 그은 부분을 좌우 언덕 모양으로 봐가지고 좌우 언덕 사이에 물이 고여있는 못이다 해서 못연이라고도 합니다. 엄수갈 숙자, 이 분율자 아래 붓털 모양의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이런 글자와 또 벼루전 연자를 합쳐가지고 붓으로 벼루전에 있는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쓸 때 몸가짐을 엄숙하게 한다 해서 엄숙한 숙이라고 합니다. 엄숙, 엄할엄자와 합쳐가지고 분위기나 의식 따위가 매우 엄하고 정숙하다는 뜻이고, 정숙은 고요할 정자와 합쳐가지고 분위기나 태도가 매우 고요하고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으니까 화면을 잠시 정지시키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